네, 오월의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2월 8일 일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까지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포럼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이 시리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시리아 정부가 드디어 무너졌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시리아 반군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또 공격을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본격적으로 공격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되면서 알레포라고 하는 이 지역을 이렇게 또 점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부터도 계속 다마스커스로 이 수도로 계속 이렇게 또 쳐들어왔거든요. 쳐들어오게 되면서 드디어 이 다마스커스 엊그저께인가 제가 이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렸을 때 다마스커스 그 주변에 있는 그 도시들을 이렇게 또 점령을 해 나가면서 이제 조만간 이 다마스커스도 이렇게 또 공격을 할 것 같다. 그리고 정부군은 이것을 이렇게 또 막기 위해 가지고 재정비를 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뉴스를 이렇게 또 보니까 어제 이 시리아 대통령이 결국에는 도망쳤다. 비행기를 타고 플레드를 했다, 도망쳤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시리아 대통령이 독재자라고 하거든요. 독재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14년간 이어진 이 내전이 이렇게 또 끝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정권이 이렇게 또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알사드라고 하는 이 대통령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대통령은 2000년도에 자신의 아버지의 이 권력을 이렇게 또 이어받아가지고 세습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독재자 권력을 이렇게 또 이어받아가지고 2000년에 이 대통령직을 이렇게 또 맡았다고 합니다. 맡게 되면서 좀 이제 젊은 이런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약간 기대를 하긴 했대요. 기대를 하긴 했는데 그런데 2011년도에 아랍의 봄이라고 하면서 시위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시위가 일어나니까 이 알사드 대통령은 자신의 아빠가 이용을 했었던 잔혹하게 탄압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방식을 이렇게 또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전이 심화가 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시리아 이 알사드 대통령은 러시아 그리고 이란으로부터 계속 이렇게 또 지원을 받아가지고 압박 통치를 이렇게 또 하면서 내전이 이렇게 또 일어나면서 이 과정에서 군사적으로 이렇게 또 압박을 하다 보니까 50만 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시리아 국민들 절반 이상이 난민으로 이렇게 또 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독재자가 가장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파워를 이렇게 또 갖게 된다고 하면은 정신이 이상해지거든요. 북한의 이 김정은 이 뒤지시키처럼 정신이 이렇게 또 이상해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독재자는 항상 망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북한은 꾸역꾸역 이제 버티고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2023년도 이제 말부터 시리아 반군이 계속 이 공격을 최근 들어가지고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세를 이렇게 또 가하다 보니까 시리아 정부군은 계속 이렇게 또 붕괴를 해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랑 이 마찰을 이렇게 또 겪고 있으면서 이 두 나라에서 이 시리아를 계속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시리아 반군이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알사드 대통령이 정부군은 계속 이 힘이 약해져 갔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최근 10일 동안 강하게 이 반군이 밀어붙였다고 하거든요. 밀어붙이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알사드 54년 동안 세습을 이렇게 또 하면서 독재 정권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드디어 이 독재 정권이 이렇게 또 무너졌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것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 러시아랑 이렇게 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마스 무장조직이랑 이 헤즈볼라랑 이렇게 또 공격을 하면서 이란을 이렇게 또 압박을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시리아 독재 정권에 이렇게 또 잘 무너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는 있지만 어느 정도 이 시리아 독재 정권이 무너진 것은 잘 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정말 다행이지 않나 이 틈을 타가지고 반군에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정말 잘 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미국 측에서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오 깜짝 놀랐다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이 독재 정권이 이렇게 또 무너진 것은 잘 됐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리아 반군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계속 이렇게 또 지원을 해줬다고 해요. 뭐 아무래도 이 독재 정권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독재 정권을 러시아 그리고 이란으로부터 계속해가지고 지원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반군은 미국이 이렇게 또 도와줬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시리아는 뭐 거의 해방이 된 그런 상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독재자로부터 이렇게 또 해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밖으로 튀쳐나와가지고 막 만세를 부르고 막 기뻐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권 탄압으로 인해가지고 이 감옥소에 있었던 그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풀려나는 등 드디어 시리아가 제자리로 이렇게 또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독재자는 진짜 전 세계에서 빨랑빨랑 이렇게 또 사라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이 이란의 독재자 그리고 러시아 독재자, 이 북한 독재자 빨리빨리 좀 무너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미국 내에서 뭐 아시다시피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고 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이제 가장 커다란 이 보험회사의 CEO가 이렇게 또 암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암살을 당한 그 사건에 대한 이 범인을 계속 이렇게 또 추적을 하고 있는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범인의 새로운 사진 2개가 이렇게 또 공개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암살 범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뉴욕 맨하탄 이 미드시티에 있는 힐튼 호텔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CEO가 이렇게 또 나오자마자 총을 꺼내 들고 2발을 이렇게 또 쏴가지고 암살을 했거든요. 암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센트럴 파크로 이렇게 또 갔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변장을 하고 이 택시를 타고 이렇게 또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택시를 타고 이제 떠난 그 과정에서 이 택시를 본다고 하면 미국에서 이 CCTV가 이렇게 또 다 있나 봐요. 그래서 그 CCTV를 이렇게 또 확보를 해가지고 이 사진 2개를 이렇게 또 공개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택시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후드를 쓰고 이제 마스크처럼 입을 가린 채 있는 이 사진에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이렇게 또 있고 그리고 이제 택시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길로 가는 떠나는 그 사진도 이렇게 또 공개가 돼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보신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빨리빨리 연락 좀 해달라라고 하면서 뉴욕 경찰에서는 $10,000의 현상금을 이렇게 또 걸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FBI에서는 $50,000 현상금을 이렇게 또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암살범은 이제 뉴욕에 이렇게 또 와가지고 10일 동안 어느 이제 호스텔에서 이렇게 또 머물렀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이 호스텔에서 이렇게 또 머물면서 가짜 신분증을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이제 얼굴에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신원을 밝히려고 계속 이렇게 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전에 전과가 없었던 사람인가 봐요. 만약에 전과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빨리 이 신원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과가 이렇게 또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신원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화두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이 암살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 탄피가 2개가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이 탄피에 이제 적혀진 그 단어들이 지금 굉장히 화두로 이렇게 또 떠오르고 있는데 이 보험 업계에서 이 항상 클레임이 이렇게 또 들어온다고 하면은 딜레이, 디나이, 뭐 디포즈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클레임이 들어오면은 그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페이를 하는 것을 이제 딜레이를 하면서 디나이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디펜드 뭐 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이 굉장히 개떡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프리미엄을 이렇게 또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을 잘 이용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나가고 내 건강은 계속 이렇게 또 망쳐져 가고 있다. 그리고 내가 병을 이렇게 또 앓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클레임을 걸더라도 이 보험회사에서는 웬만하면은 지금 그거를 이렇게 또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이 단어들이 굉장히 이 보험업계에서 좀 이제 깎아내리는데 이렇게 또 쓰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단어들이 이 탄피에서 이렇게 또 발견이 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이 범인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왜 이 암살을 이렇게 또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이런 이제 단어들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아마도 이 사람이 뭐 이 사람이나 아니면은 이 사람의 가족이 아팠다가 이
보험회사로부터 이렇게 또 클레임을 했는데 클레임이 이제 디나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사랑했던 그 가족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해가지고 그래서 보험회사 CEO를 이렇게 또 암살을 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또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암살범을 지금 옹호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거는 이제 뉴욕 포스트에서 이렇게 또 나온 영상인데 여기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뉴욕인데 이 암살범이랑 이제 똑같이 옷을 입고 여기 이제 뉴욕 어느 이제 공원에서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이 암살범을 이렇게 또 옹호를 하는 그런 이제 행사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남성들이 이렇게 또 있는데 후드를 이렇게 또 입고 다 입을 이렇게 또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옷까지 굉장히 비슷해. 굉장히 비슷한 옷을 이렇게 또 입고 이 암살범을 이게 좀 이 옹호를 하는 그런 이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나이 디펜드 디포스 이 얘기가 이 보호목에서 이렇게 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이거 우리가 공감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만큼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의료보험 체계가 굉장히 개떡 같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이 피해를 이렇게 또 입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험회사의 CEO를 실제로 이렇게 또 총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암살범을 지금 공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뭐 거의 히어로처럼 지금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히어로는 아니죠. 저는 이제 처음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접했을 때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4일 전에 이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서 이 뉴욕 맨하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미국 내에서도 이제 가장 복잡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이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서 이런 암살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이거 미친 새끼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뭐 이제 돈을 이렇게 또 요구를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암살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뉴스를 이렇게 또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또 보니까 뭐 디펜드 뭐 디포즈 뭐 딜레이 뭐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이 이 탄피에 적혀 있다라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아마도 이제 자신의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또 이런가 보다라고 저도 이렇게 또 생각을 했었는데 저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이 얼마만큼 썩었는지 이렇게 이 자신의 사람을 이렇게 또 잃고 이런 암살을 저지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공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암살범이 이제 잘 도망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행사까지 이렇게 또 하는 것을 보니까 이 미국인들의 이제 마음을 잘 대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심각한 이 범죄이기 때문에 이 암살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빨리 좀 잡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어제 이 프랑스로 이렇게 또 날아가가지고 이 노틀담 대성당 이렇게 또 다시 리오프닝 하는 그 세레모니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리오프닝 이렇게 또 하는데 이렇게 또 참석을 하게 되면서 윌리엄 왕세자 있지 않습니까? 이 영국 웨일즈 윌리엄 왕세자를 이렇게 또 만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번 노틀담 이제 대성당 이 행사에서는 이렇게 윌리엄 왕세자도 오고 트럼프도 오고 그리고 질 바이든 여사도 이렇게 또 오고 이 젤렌스키 대통령도 오고 당연히 프랑스 대통령 마크론 대통령도 이렇게 또 와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리더들이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이 행사를 이렇게 또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는 이 윌리엄 왕세자를 이렇게 또 만나게 되면서 40분 동안 이 회담을 이렇게 또 가졌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하고 이제 미국 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영국하고 미국은 특별한 관계이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에 있는 수많은 이 이슈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고인이 되신 이 엘리자베스 그 여왕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회상을 하면서 그 따뜻했던 그 추억을 이렇게 또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윌리엄 왕세자는 너무나 이제 감사드린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뭐 대통령들도 모이고 뭐 세계 최고 뭐 리더들이 이렇게 또 모인 자리에
트럼프도 이렇게 딱 갔는데 일론 머스크도 있더라고요. 영상을 봤는데 일론 머스크가 막 지나다니고 있어. 역시 일론 머스크는 어디 안 빠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2019년도에 이 프랑스의 노틀담 대성당에 이렇게 또 화재가 나게 되면서 이거를 복원을 하기 위해서 5년 동안 2천여 명의 전문가가 이렇게 또 달라붙어가지고 7억 유로를 이렇게 쓰게 되면서 어마무시하게 돈을 많이 쓴 거죠. 와, 진짜 많이 썼다. 7억 유로를 이렇게 또 쓰게 되면서 이 성당을 다시 이렇게 또 복원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번 노틀담 대성당 리오프닝 이 이벤트에서 이렇게 트럼프는 이 윌리엄 왕세자뿐만이 아니라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렇게 또 만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빨리 즉각적으로 이 전쟁을 좀 이제 멈춰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희생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피해가 너무나 많다. 그리고 이 광기를 멈추는 길은 이 전쟁을 그냥 즉각적으로 이제 휴전을 하는 것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번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40만 명이 병력을 이렇게 또 잃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이 전쟁을 빨리 멈춰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제 트럼프가 잘 중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러시아의 이제 푸틴이랑 그리고 너 젤렌스키랑 이렇게 또 잘 중재 역할을 이렇게 또 해서 협상을 잘 하겠다. 그리고 이제 중국도 잘 이렇게 또 역할을 도맡게 이렇게 또 해가지고 빨리 이 전쟁을 멈추자. 라고 이 트럼프는 이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전쟁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그냥 단순한 문서 하나로 이 전쟁을 끝낼 수는 없다. 우리 우크라이나도 확실한 보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안전하다라는 그 보장이 확실하게 필요하다. 효과적인 평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러시아를 그냥 다 믿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 입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크렘린 궁에서는 우리는 협상은 열려있다. 열려있기 때문에 빨리 들어와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러시아가 지금 이 협상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전쟁을 이렇게 또 끝맺기 위해 가지고 조건으로 이렇게 또 내달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보면은 우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지 않겠다. 영원토록 이 나토에 가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는 이 4개 주들에도 해가지고 완벽하게 이제 러시아가 갖는다. 완벽한 이제 통제를 이제 러시아가 하겠다. 라는 것을 이렇게 또 이 협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러시아는 이 전쟁을 그만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땅을 빼앗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에 가입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또 만드는 것은 또다시 계속 이제 공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빌미를 이렇게 또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러시아한테만 이제 일방적으로 좋은 그런 이제 협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거는 당연히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가 이렇게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긴 했는데, 당연히 이제 성사가 되지는 않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또 그냥 이제 던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본다고 하면은 좀 너무나 항상 안쓰럽습니다. 너무나 안쓰럽고, 이 나라가 이제 약해진다고 하면은 항상 이제 남의 나라로부터 이런 이제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이렇게 또 주다 보니까 이 나라는 항상 이제 강해야 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이 전쟁이 시작한 이후에 사상 처음으로 이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의 이제 사상자 수를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2022년도 2월달부터 이 전쟁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이제 전사자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43,000여 명의 이제 전사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부상자는 37만 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40만 명 정도의 이제 사상자가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전사자는 4만 3천 명.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운명을 달리하지 않았나. 이 또라이 푸틴 새끼 때문에.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부상자 이 37만 명 중에 50%는 이제 다시 전장으로 이렇게 또 복귀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진짜 전쟁의 잔혹함은 진짜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쳤는데 이제 빨리 치료를 하고 이제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다시 이 전쟁에 이제 투입이 된다라는 게 진짜 너무나 끔찍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빨리 전쟁 좀 멈춰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자신의 나라가 이렇게 또 빼앗겼는데 자신의 나라가 이렇게 또 공격을 당했는데 이게 전쟁을 이제 멈출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땅을 줘버리고 이렇게 또 전쟁을 끝낸다라는 그런 소리는 그리고 이제 나토에 이제 가입도 못하고 그렇다라는 그런 소리는 전쟁에서 이제 졌다라는 그런 소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진짜 푸틴 이 또라이 새끼 한 명 때문에 진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40만 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이 아니다. 우리 이 우크라이나 전사자는 4만 3천여 명이다. 라고 이렇게 또 이 반박을 하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트럼프는 그냥 이 사실의 베이스가 되지 않는 그냥 이제 자신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이렇게 얘기하도록 그냥 막 가짜 뉴스들을 가짜 사실들을 계속 이제 거짓말을 계속 해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인데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또 됐기 때문에 잘 좀 미국을 이끌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는 이 정도의 손실을 이렇게 또 봤는데 그러면은 이 러시아 쪽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에서는 이번 전쟁을 이렇게 또 치르게 되면서 지금 3년이 조금 넘으면서 거의 20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20만 명이 사망을 했대요. 와, 우크라이나는 4만 3천 명. 그런데 러시아는 거의 20만 명. 뭐 19만 뭐 몇천 명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거의 20만 명이 이렇게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상자는 55만 명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러시아의 사상자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75만 명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사상자들로만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한 명의 병력을 이렇게 또 손실을 했었을 때 러시아는 5명에서 6명 정도를 이렇게 또 병력이 손실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이 전쟁을 이렇게 또 끝맺기 위해서는 뭐 휴전을 하든지 뭐 어떻게 했었든지 간에 끝맺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우리 우크라이나의 이제 평화가 보장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평화를 위해 가지고 싸우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또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것이 아니느냐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휴전만으로는 그거는 불충분하다. 언제든지 러시아가 또 쳐들어올 수가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옛날에 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이거든요. 그런 나라였는데 그러면서 미국이 이렇게 잘 꼬시지 않았습니까? 핵을 폐기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도와줄게.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또 공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예전에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 우리는 핵무기 포기하고 러시아에 지금 점령을 당하고 있고 계속 엄청난 전쟁을 오랫동안 하고 있고 이게 뭐냐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휴전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냥 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러시아가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도록 정말 튼튼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우크라이나 전쟁. 어쨌든 이제 빨리 끝내기는 끝내야 하는데, 그냥 지금 이 전쟁을 3년 동안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사망하고 이제 희생을 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을 이렇게 또 받으면서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이 좀 이제 잘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네요. 과연 트럼프가 무슨 역할을 어떻게 잘 할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트럼프는 다음 달이죠. 1월 20일에 이제 정권을 이렇게 또 다 이렇게 또 받거든요. 받게 되면서 이제 트럼프 2기가 이렇게 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 트럼프가 MBC 뉴스에서 미터 프레스라고 하는 자신의 정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또 나아갈지 이렇게 또 인터뷰
인터뷰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자신이 이제 대통령 이제 권한을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자신의 트럼프 2기가 이렇게 또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때 사람들이 이제 의사당 쳐들어가고 막 난리를 피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명백하게 이제 불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고 지금 이 감옥소에 이렇게 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뭐 한 3, 4년 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 트럼프는 나는 내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사람들 전부 다 빼낼 것이다. 다 사면을 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의사당에 이렇게 또 쳐들어 가가지고 그런 일을 이렇게 또 저질렀는데 그 사람들이 감옥에 있을 이유가 없다. 3, 4년 동안 감옥에 있을 이유가 없다. 나를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첫날부터 인터뷰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100일 안에 그걸 하실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첫날부터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진짜 거의 뭐 독재자식으로 지금 미국을 하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분명히 죄를 저질렀으면 이거는 진짜 심각한 범죄이지 않습니까? 의사당에 쳐들어 가가지고 이런 일을 벌인다라는 거 자체가 이 민주주의를 지금 위협에 빠뜨리는 것인데 만약에 이게 사면이 되고 그런다고 하면은 언제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그런데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월 6일 그 의사당 난입 사건 때 이제 가입이 되어 있었던 그 사람들 전부 다 사면을 시켜주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인 이 불법 이민자들 있지 않습니까? 불법 이민자들을 전부 다 색출해 내가지고 대규모 추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거기에다가 출생 시민권을 폐지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부모가 이제 불법 이민자인데 이제 미국에서 아기를 낳았어.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서 아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시민권을 이렇게 또 주지 않습니까? 그거를 폐지를 하겠다고 한다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뭐 원정 출산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 출생 시민권제를 폐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뭐 국경 강화하고 뭐 불법 이민자들 다 색출해내가지고 다 디폴테이션하고 매스 디폴테이션 대규모 추방 조치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또 바뀌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트럼프가 얘기를 했었던 이 세금 감면 있지 않습니까? 세금 감면을 계속 하겠다. 지난 1기 때도 했었는데 그거를 2기 때도 계속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렇게 또 세금을 감면하는 반면에 타리프를 이렇게 또 올린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린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관세가 올라가면은 이 관세는 우리들이 내야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 수입을 해가지고 만약에 $100짜리를 수입을 했어. 그런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뭐 중국 물건들은 뭐 60%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60불이 여기다 붙어요. 그러니까 160불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160불은 어디로 가냐? 이 $160가 팔리면은 $100는 중국에 가. 그런데 그 $60, 이 타리프 있지 않습니까? 관세는 미국이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가지고 간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감세를 해가지고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은 감세를 이제 트럼프가 한다고 하면은 몇천 달러 감세가 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감세가 된다고 해요. 그에 반해 가지고 이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자들의 감세는 수만 달러가 감세, 수십만 달러도 이제 감세가 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들이 이제 내야 하는 그런 돈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관세 때문에 이 타리프 때문에 우리들이 물건을 사는 데 있어 가지고 감세해준 거, 그 몇천 달러 해준 거 그대로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 들어가고 우리가 더 쓸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는 거에 반해가지고 이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수만 달러, 수십만 달러를 이렇게 또 이 감세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부자들의 꼼수가 아닌가. 트럼프 이제 부자들 친구들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트럼프가 어차피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거 사람들이 왜 못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 그리고 소셜 세큐리티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사회 보장 제도나 그리고 뭐 메디케어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연령을 조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합니다. 아마도 연령을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외교 정책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나토 있지 않습니까? 나토도 이거를 뭐 이제 뭐 정확하게는 뭐 나가겠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유럽에서 이 나토에다가 내는 그 분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분담금을 얼마만큼 내는지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내라. 안 내면은 나 나간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나토에서는 만약에 미국이 빠져나간다? 이게 나토의 힘이 굉장히 약해지는 것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미국이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이 슈퍼파워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토에서는 미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힘든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또 나왔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나토 분담금 더 많이 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에다가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는 거 이제 좀 줄이겠다. 돈을 거기다가 너무나 많이 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의 지금 이제 전쟁하고 있는 거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통합을 미국은 이제 하나다, 유니티다, 통합을 이렇게 또 강조를 하면서 단합을 해야 한다 우리는 라고 하면서 나는 모든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약속을 했다고 하네요. 아니 그런데 이 공정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이제 부자인 사람들 그리고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 일반인들 그런 사람들이 격차가 굉장히 큰데 이게 그 공정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 공정이랑 이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 공정이랑 굉장히 좀 이제 많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런 얘기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이렇게 또 이번 대선 활동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좀 이제 나를 세우며 이렇게 또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측근들 해가지고 내가 다 보복해버리겠다. 이 바이든 대통령도 너 이제 캐면은 굉장히 구린 게 많을 것이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뭐 특검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특검 같은 거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전적으로 이렇게 또 다 사면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전적 사면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신의 대통령이 되면은 그때 특검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뭐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MBC 뉴스에서 미더 프레스라고 하는 인터뷰를 이렇게 또 진행을 하면서 트럼프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이 MBC에서는 팩트 체크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팩트 체크를 이렇게 또 한 것을 본다고 하면은 우선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이 범죄율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이 불법 이민자들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대통령 권한을 이렇게 또 받자마자 이제 바로 할 것은 mass deportation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팩트 체크를 해본다고 하면은 이 FBI 통계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23년도에 미국의 범죄율은 감소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특히 살인율 같은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1% 넘게 이렇게 또 감소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민자들과 관련이 된 그런 이제 범죄가 증가를 했다라는 그런 증가는 없다. 라고 이렇게 FBI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미국에 13,000여 명이나 되는 살인범 이민자들이 불법 이민자들 이제 살인범들이 미국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주장도 이제 사실과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실과 다르다. 팩트 체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제 자신이 이제 타리프,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관세를 매기는 것은 중국한테다가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부담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들 경제학자들 전부 다 하버드 경제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과 굉장히 다르다. 중국에서 이렇게 또 우리들이 수입을 해가지고 관세가 붙게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그런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그 관세 올린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부담을 해야 할 돈이다. 라고 지금 팩트 체크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미국에서 이 백신을 이렇게 또 맞지 않습니까? 이 백신 맞는 것에 대해 가지고 백신을 맞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자폐증 이 아이들이 환자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전혀 과학적으로 베이스가 되지 않는 이야기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팩트 체크를 해본 결과 과학적으로 자폐증이랑 그리고 이제 백신이랑 그 어떠한 연관성도 없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음모론을 계속 이렇게 또 믿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가짜 얘기를 하고 있다, 가짜 뉴스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자신도 알 거예요. 자신도 알기는 알지만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이렇게 또 믿게 하려고 하면은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가, 음모론을 쓸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어제 트럼프가 이 미트 더 프레스라고 하는 이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앞으로 이 트럼프 2기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볼 수는 있었는데 그런데 그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본 결과 사실과 좀 이제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또 알 수 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잘 좀 미국을 이끌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런데 이게 진짜 제가 가장 걱정을 하는 것은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이렇게 올린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이제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 물건들에 대한 관세가 엄청나게 높아지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그 물건들에 대한 이 관세를 붙여가지고 이제 물가가 올라버려. 그러면은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만들면은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인건비가 이렇게 비싼데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이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것은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내년에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올련지 좀 이제 걱정이 좀 크네요.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면은 이게 물가를 잡기 해가지고 금리가 또 올라가요. 금리가 또 올라가면은 경제가 또 움츠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될런지 좀 많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에 대한 뉴스도 지금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령을 이렇게 또 선포를 하게 되면서 아주 그냥 한국이 발칵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뉴스에서 다 하나같이 그때 보도를 했어요. 한국에서 큰일 났다. 이 계엄령이 선포가 됐다. 이거는 진짜 전쟁 바로 전에 이런 전쟁이 막 터졌을 때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계엄령이 이렇게 선포가 됐다라는 그런 소리는 북한이 쳐들어온 게 아니냐라는 그런 처음에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그런 이제 관심도는 많기는 많지만 뭐 아이돌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많지 정치에 대해서도 잘 관심이 없고 외국 사람들은 그리고 한국은 항상 이제 분단된 이제 국가라고 이렇게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분단된 국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분단된 국가인데 머셜러가 이렇게 또 액티베이시 됐다? 이거는 전쟁이 아니냐라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는 소리.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신의 반대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가지고 했다라는, 이거는 진짜 독재자가 아니고서야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게 진짜 어이가 없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한국은 그 계엄령 선포 뒤에 후폭풍이 어마무시하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 토요일에 탄핵안이 이렇게 또 발의가 됐는데, 그런데 그게 폐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이 윤 대통령을 이렇게 또 밀어주게 되면서 투표를 해야 했는데 투표를 하기 전에 다 퇴장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권한이 폐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자마자 지금 한국은
시위로 뭐 가득하다고 하네요. 네, 뭐 사람들이 죄다 나와가지고 아니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검찰이 이 내란죄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사를 하게 되면서 윤 대통령까지 지금 계엄령 관련으로 이제 수사 대상자에 이렇게 또 올랐다고 합니다. 당연한 게 아닌가. 이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이렇게 또 선포를 했기 때문에 가장 우두머리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지금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제 계엄 사령관을 지금 내란죄로 고발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란죄는 최고 사형 아니면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전 국방장관 있지 않습니까? 국방장관은 지금 체포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한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거리 밖으로 이렇게 또 뛰쳐나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지금 이 국민의힘 정신 나갔느냐. 이 권력은 국민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대통령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잘 알아야 한다. 권력은 국민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난리가 났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한국에서 일어난 이 계엄령 이 사태 때문에 윤 대통령 때문에 일어난 이 일 때문에 한국의 이 정치 체제가 지금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시험대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민주주의 시민으로부터 이 권력이 나온다라는 게 이번에 자 이제 워킹을 하는지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윤 대통령은 어찌 됐든지 간에 탄핵을 해가지고 끌어내리던지 아니면은 국민의힘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듯이 잘 설득을 해가지고 내려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순조롭게 이어져가지고 내려오게 근데 안 내려올 거거든요. 분명히 안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이 사법적인 그 책임을 이 윤 대통령이 다 지게 될런지 이제 앞으로 그것들이 이제 주요 쟁점이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한국은 어떻게 될는지 계속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